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성덕수초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제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마열혈 TV 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바랍니다. (4번) 효과 보겠습니다. 양갈래건의 서설. 허위 표시는 그 내용에 따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즉 무효이다. 우선 당사자 사이에 그렇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허위 표시는 무효이다. 다만 민법상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하는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 근저당에 기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소로서 통정 허위 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대한 채권의 전부, 범위, 수위에 대한 배당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당사자 사이의 효과.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선의 제3자가 허위 표시의 이유를 주 157페이지. 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가장이익에 기하여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도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이제 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허위 표시의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증서 같은 허위 표시 외관의 제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령 자격이 없는 채무자 A, 채권자 C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전 부동산을 B에게 파는 것처럼 꾸미고 B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지 않은 경우에 A는 B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C는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말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허위 표시가 406조 요건을 갖출 때에는 허위 표시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 허위 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제3자에 대한 관계. 가장행위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무효이다. 단지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해가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해도 그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않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제3자도 가장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방가로 1번 민법 제108조 2항 선의 제3자 보호. 민법은 108조 제2항에서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꼭 주장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거래 분야, 특히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공공신용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규정의 내용을 제3자 선이 대항하지 못한다로 나눠서 해석을 한다. 제3자. 일반적으로 제3자라고 하면 당사자가 포괄 승인 이외이자 모두를 가리킨다. 그러나 제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이와 같은 자 가운데에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허위 표시 행위를 알지 못하며 그것이 유효하다고 믿은 거래에 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두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 제3자에 해당하는 자료는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가장매매에 기하여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번등기를 한 자, (158페이지)로부터 부동산 매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저당권 설정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공략받은 자,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가장 근저당권 설정에 기한 근저당권을 양수한 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가장저당권 설정 계약에 이하다가 있고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가압류한 자,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가압류권자, 가장매매 매수인에 기한 압류채권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계약이 허위 표시로 승인인 경우에 압류 등을 한 그 채권자, 가장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의 양수인, 파산자가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성공한 경우 파산관계인, 허위 선급금 반환 채무 부담에 기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등을 들 수 있다.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에 관하여 반가로마자 1번에 제3자가 아니라는 견해와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그러한 자를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제3자로부터 전득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 대법원도 제108조 2항에서 선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위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여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판결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판결은 A가 B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 표시로 B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C가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의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D가 C의 B에 대한 전세권 근저당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고 압류까지 한 경우에 D는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그가 통정허위 표시에 관하여 선이라면 비록 C가 악이라 하더라도 허위 표시자는 그에 대하여 전세권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 보겠습니다. 가령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가 108조 2항의 제3자로 되려면 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부족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까지 마쳐야 하는가? (159페이지) 여기에 관하여 다른 학자들의 동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판례는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를 제3자로 인정하면서도 등기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 다만 판례가 다른 사안은 모두 등기를 한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론상으로는 등기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만 체결하고 있는 자는 여기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주장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제3자는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면 되고 제158조 1항 단서의 제3자와 달리 등기까지 갖추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자일 필요가 없다고 새겨야 한다. 제108조 2항이 제548조 1항의 단서와 달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등기까지 한 재판을 제3자로 해석하며 제3자의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때에는 제3자로 된 매수인이 그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장매매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대의하는 경우에 그 매도인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렇게 새기지 않으면 제3자를 보호하려는 제108조 2항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파산자가 파산 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단을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지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지인은 파산자의 포괄 승계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지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권리자의 주로서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지인은 파산 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 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지인은 그 허위 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양가로 미음 파산자가 파산 선고 전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에 기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파산관지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파산관지인에게 통정 허위 표시임을 들어 그 가장채권의 무효임이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 민법 제108조 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 소멸동 파산 전에 파산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그 경우 파산자와 상대방 사이에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산관지인의 형식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파산자와 상대방 사이의 실질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가로 디귿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160페이지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에 그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구상권 취득에는 보증의 부정성으로 인하여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결국 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라는 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위 판결의 환송 후 판결 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식상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에 대한 상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양가로 리래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 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리한 후에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가사 그 전세권 설정 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이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 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양가로 미음 갑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사안에서
가압류 등기를 마칠 당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가 불필요한 전세권 명의자가 부동산 일부를 여전히 점유,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갑은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니 상당하다고 한 사례. 160페이지. 그에 대하여 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이 상대방과 허위 표시를 한 경우에 본인이나 법인,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가장소비대자에 대하여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등은 여기에 제3자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이해관계, 즉 가장행위와는 별개의 법률행위 법률권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 이득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례는 A가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C로부터 차용하고 담보조로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후에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우려하여 B에게 가장을 양도한 후에 C 앞으로 가등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있어 C는 형식상은 가장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넘겨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가등기는 실질적인 새로운 법률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C를 통정허위 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자인가에 관하여 다수설은 이를 부정한다. 그러나 소수설은 채권의 가장양수인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에 따라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에 포함되지만 아직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퇴직급 채권 가장양도 계약이 있은 후 채무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 계약의 허위 표시임을 161페이지 밝혀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선의 제3자임을 내세워 퇴직금 채권을 전부 채권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한다. 사견으로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본래 가장행위에 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다. 그러나 변제를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아 여기에 제3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108조 2항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실은 제3자가 이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지금 제3자 봤고요. 선의.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선의 악이라고 하면 그것들은 각각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키며 타인을 해칠 의도의 의무와는 무관하다. 그리하여 제108조 제2항에서 선의라함은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제3자의 선의, 악의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시기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때이다.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설사 전득 시에 악이었을지라도 의사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고 새겨야 한다. 그렇게 새기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제108조 2항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의의 제3자의 취득에 의하여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 파산관제에는 선임되어 파산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명되는 법적 지위에서 여러가지 직무 권한을 행사하는 바. 파산관제인 민법제
파산관계인이 민법 제108조 위반의 경우 등에 있어서 제3조에 해당된다고 한 것. 승, 파산관계인이 파산 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계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계인은 선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파산관계인은 피고가 파산 선고 이전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까닭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대출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 가지고 파산 선고 시 제3관계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제3자가 보호되기 위하여는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관하여 달수어는 선의면 되고 무과실 물건이 아니라고 하나 소수어를 무과실은 필요하지 않지만 중과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다수어와 같이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견 108조 위항에서 무과실이 규정되지 않은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판례는 다수어리 타당하다.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3자의 선의 악의의 주장, 증명 책임에 관하여 학설은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 판례도 같다. 사견 제3자는 일반적으로 표의자의 허위 표시를 알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를 보호하려는 제108조 제2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통설 판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양가로 다 대항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법률행위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제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을 의미한다. 제108조 2항에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허위표시는 무효지만 선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게 된다. 선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사자 및 그 포괄 승계인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채권자도 마찬가지다. 당사자의 특정 승계인도 맞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매매 계약의 예약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도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통정허위 표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예약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가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후에 그 본등기를 터잡아 의뢰 부동산에 양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물은 이 통정허위 표시로부터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양수하고 또 이를 양수함에 있어서 통정허위 표시자 명의의 각 가등기 및 이에 의한 본등기의 원인이 된 의사표시가 허위 표시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갑은 선의의 제3자인 일에 대하여 그각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이 된 각 허위 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각 허위 표시가 무효한 것이 되므로 그각 허위 표시를 원인으로 한 각 가등기 및 본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의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하다고 하였다. 한편 이 판결의 사안과 달리 부동산의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있는 자가 가장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가장 매매의 요청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도 선의 제3자에 해당하기를 하나 이러한 경우는 제186조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결과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자는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춘 가장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사견은 앞에 대부분 판결의 가장 예약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제3자가 등기를 갖추었고 가장 예약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이 등기가 없는 경우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 제108조에 의하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사 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163페이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 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 임의자로서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 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선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 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허위 표시의 무효를 선의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하여 다수어는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소수어는 선의 제3자가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견으로 허위 표시는 본래 무효이다. 그리고 허위 표시가 대체로 당사자 이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행해진 점을 생각해보면 무효 주장을 하는 선의 제3자보다 허위 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당사자를 보호할 이유는 없다. 또한 제108조 2항이 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점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동조항은 그 문헌상 선의 제3자를 하여금 유효를 주장하는 방법으로만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의 것이 결코 아니다. 결국 단순히 타당하다. 양가로 4번에 법률행위 일부의 가장행위 법률행위 일부가 허위 표시인 때에는 법률행위의 법리, 일부의 범위에 의하여 법률의 효력이 결정되어야 한다. 양가로 5번에 허위 표시 철회 허위 표시는 무효이므로 그것이 철회는 논리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허위 표시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철회의 필요성이 있고 또 일단 하나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만큼 그것의 효력을 분명하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허위 표시의 철회를 인정하여야 한다. 동선 똑같다. 허위 표시의 철회가 있더라도 그 이전에 일상 그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 대하여는 철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철회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허위 표시 외형을 제거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으나 그런 외형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다. 예, 좀 빨리 나간 감이 없지 않은데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한 챕터 더 나가면 이렇게 몰아서 푸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